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기후 영향이 너무 심하게 있고요. 로컬하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데 결국은 하여튼 CO2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녹스하고 썩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스하고 썩스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다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ECA라고 하는 것은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해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ECA 쪽은 굉장히 또 엄격하게. 근데 ECA 해역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선진국 그 근해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그 근해가 또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빨리, 더 엄격하게 지금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녹스 같은 경우에도 티어 3 같은 경우에는 뭐 80%, 현행의 80%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빨리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ECA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뭐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모든 해역 일대하고 ECA하고 그리고 적용 연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란색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곳인데 점점 그것이 이제 초록색은 이제 곧 거기까지 확산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이제 선진국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LNG를 쓰면은 이제 CO2는 뭐 20% 이상, 그다음에 석스 같은 경우는 뭐 90%, 녹스는 80%뭐 이 정도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LNG 엔진 지금 뭐 거의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또 거기에 필요한 부가 설비들이 들어가면서 20%에서 많게는 30 성과의 3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에너지 저감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LNG를 써도 필요하고 또한 페이백을 하기 위해서라도 LNG 자체를 가지고 페이백이 물론 돼요. 엔진의 가성비가 연료의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절감 장치라든지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설들, 뭐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촉매 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치 없이 거기다 넣어서 하는 겁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죠, 돈.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백값도 비싸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 없이 저유황유를 쓸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비싸니까요. 심지어는 뭐 50%까지 비싸지고 이건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LNG 연료를 쓰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성과의 20%까지 올라가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료에 대한 이제 가성비를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LNG가 확실히 좋죠. 그래서 이걸로만 봐도 기존 벙커 CU 대비 한 16% 정도 효율 증가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격하고 이 단위 질량당의 열량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점은 있지만 문제는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했던 건데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뭐 우리 현대대우 삼성 같은 경우에 큰 배들이긴 한데 그런 자료들은 없기 때문에 900TU에서 뭐 2500TU까지 페이백 LNG 쓰면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자한 것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연료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2만 TU 뭐 이런 걸로 가면 아무래도 페이백 피로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래서 결국 이제 LNG 이쪽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분께서 또 설명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LNG에 대한 건조 사례 같은 걸 간단히 보면 뭐 삼성, 대우, 현대 뭐 다 열심히 지금 건조를 했고요 이미. 문제는 이제 LNG 포트가 좀 적어가지고 현재 뭐 옛날에 LPG 그 택시 할 때 LPG 넣기 힘들었던 거랑 비슷하죠. 어쨌든 하여튼 지금 뭐 갈 수밖에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과제로도 최근에 론칭이 됐는데요. 이건 피더선입니다. 2,500 TU급 그거에 대해서 정부 과제로 이제 개발하는 건데 대선 조선에서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실제로 개발해서 이걸 수출도 하고 앞으로 대선에서 이제 이 돌파구로 삼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겟이 뭐냐면 8% 정도 기존 선 대비 2,500 TU의 기존보다 8% 정도는 효율 향상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뭐 LNG 그 연료를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16, 17% 정도 더 좋아지는 건 있지만 워낙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이 정도로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특히 현대대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그걸 더 개발한다는 것이 1%를 올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헐펌이나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뭐 러더 쪽이나 아펜디스 쪽, 뭐 러더도 아펜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쪽은 아직까지도 뭐 한 4, 5%에서 5, 6% 정도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니 뭐 AI를 쓴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세츄레이트가 돼 있습니다. 포화가 돼서 힘든데 뭐 최근에 이제 그 G 타입 울트라라고 그러죠. 울트라 롱 스트로크 엔진을 개발해서 뭐 7% 정도 효율 상승을 지금 기존 대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일단 그렇게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엔진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엔진 쪽에서도 그나마 이제 히트 리커버리 폐열 회수로 해서 10% 근데 이게 이제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최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이제 뭐 심지어 연까지 이제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솔라 쪽은 몰라도 다른 쪽은 지금 안전성 문제가 사실 대두가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메인터넌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요. 가기 전에 이제 선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또 선형 전문가들도 계실 텐데 최근은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선형 개발을 해가지고 올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비해서 잠깐 얘기하면 전 선형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만 요즘은 이제 굉장히 날씬한 선형으로 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날씬한 선형으로 가면 자항 성능은 떨어지고 저항 성능은 올라가요. 근데 수십 년 동안 해보니까 시운전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시운전에서 빵꾸가 안 나요. 근데 풀한 배들은 모형시험 해석하면 특히 3차원을 해석하면 성능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결국 뭐 현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시운전 해보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전부 날씬한 배로 빠집니다. 요즘은 선미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렇게 되면 선미부에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했던 걸 해가지고 효과가 거의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공기 윤활 기술 많이 하고 있고 일본에서 미쓰비시하고 뭐 NMRI에서 많이 했죠. 특히 미쓰비시에서는 뭐
10% 이상이라고 막 발표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뭐 인풋하는 거 빼고 뭐 메인터넌스 생각하고 뭐 그다음 에이징 이펙트 이런 거 다 생각하면 한 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뭐 했었죠. 그래서 뭐 이 과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5% 이상은 달성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얘기하는 10% 이상 막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메인터넌스죠. 거기 이제 막히고 막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로 가기 전에 잠깐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연 복합 재료입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건 이제 군함이나 그 함정 같은 데서는 적용을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했지만 상선에서 적용한 거는 이제 일본이 처음인데 강도가 뭐 10배나 강하고 뭐 무게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시크니스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은 확실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비대칭 왼쪽은 날개 세 개고 오른쪽은 하나인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대우에 적용을 해서 대우에서 이제 좀 재미를 봤습니다. 지금 아마 정확한 레코드는 몰라도 한 뭐 200척 가까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제 적용한 배가 그동안 뭐 한두 개 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요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게 지금 뭐 사용하는 것들만 최근에 사용하는 것들만 해도 이 정도로 많으니까요.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펠러 기준으로 앞에 프로펠러면 뒤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막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오버래핑이 되면서 효과가 없어지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HSVA라고 독일 함부르크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모형 시험을 한 데는 HSVA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수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SSPA 고텐버그에 있는 저 스웨덴 수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제일 많이 실험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퍼블리시한 걸 좀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스미토모 그 인테그레이티드 라마렌 덕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5%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더 쪽에 러더 저 타입 이거 보통 이거 CPP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좀 눈여겨 봐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요거 그렇게 다 액면 그대로 안 믿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선형이 지금 옛날 겁니다. 1980년도 거여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어렵고요. 보통 그래서 4~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그래서 에너지 저감 장치를 좀 보면 프리 디바이스, 메인 디바이스, 폴스 디바이스에서 핫하게 요즘 적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같이 결합한 것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스테이터가 좋은 점은요. 이 저속 비대선이 아니어도 돼요. 모든 선종에 다 적용이 돼서 4에서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우에서만 쓰다가 최근에는 삼성도 요걸 쓰기로 결정을 했죠. 삼성에서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HSV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보통 4%는 최소한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가 잘 안 나오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개발 여기 있다가 나갔던 메비스라는 이런 사람들께 더 잘 나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최소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십 같은 경우에 연간 평균 척당 약 8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하죠. 이거 뭐 대우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2150TU에다가 달아서 한 4% 정도 효율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에는 달 수 있는 게 없다고 봤는데요. 그래도 이 스테이터가 효과가 있다고 결국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부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메비스 덕트입니다. 이거 가지고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됐죠 사실.
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중국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배에다가 적용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고요. 우리나라 현대대우 삼성에 잘 빠진 그 선형에다가는 그렇게 재미를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료들이 지금 5%뭐 이렇게 나온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뭐 성동도 그렇고 적용은 좀 했었었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메이비스덕트 저희가 개발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날씬한 선형에는 이런 식의 컴팩트한 이런 뭐 링셋 스테이터라고 말을 붙였는데, 이런 거 요게 이제 바뀌면 선형이라든지 이게 다 바뀌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3% 정도가 나면서, 그러니까 크게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작게 했는데 근데 크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재료비도 적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그래서 강도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컴팩트하게 갈 것이다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미토모 덕트인데, 여기 이제 상당히 헤비하지, 크죠. 파셜 덕트긴 하지만 파셜 덕트 중에서 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형이 굉장히 풀해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이 안 좋아야지 효과가 있는 그런 덕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CRP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티 브레이크 프로펠러 같은 것들이 언컨벤셔널 팁 쉐이프가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비행기 윙넷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변동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요거 PBCF, 요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건데요. 효과는 제일 없습니다. 그 커머셜하게 팔렸던 것 중에서 효과는 제일 없는데, 그럼에도 팔린 이유는 선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프로펠러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는데, 프로펠러 디자인을 굉장히 허브 쪽에 피치를 크게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여튼 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붙였다, 이런 효과가 있고 싸고 한 8, 9만 불에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를 잘 공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모든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중에 제일 많이 팔렸죠. 그 다음에 트위스트 러더 요거 하여튼 굉장히 요즘 뭐 많이 풀스페이드 러더 쓰면서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개발들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요 생체 모방형을 해가지고 요즘 특스타가 저항이 증가가 크니까요. 특스타 효과를 내면서 스톰을 지연을 시키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요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를 해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단가 싸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싸게 이걸 설치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이건 뭐 다 간다고 봅니다. 터보 엔진 무조건 요즘 다 쓰듯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수요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여튼 LNG 추진선으로 무조건 가겠지만 오히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더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옵티멈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운항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또 자율운항 쪽으로 뭐 무인이 될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조정 성능입니다. 조정 성능이 기존에 대한 데이터는 많은데 실제로 이걸 뭐 다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실험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험 오차가 꽤 크거든요. 아직까지 저항 추진 쪽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ESD를 붙였을 때 좀 더 정도 높은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 ESD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 왜냐하면 지금 좀 국부적으로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진동 문제 같은 거로 해서 그건 뭐 어느 꼭 뭐 현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열도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도 높은 해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유연 복합 재료를 적용한 이런 추진기에 대해서 이제 함정뿐만 아니라 상선에서도 효율, 이것도 당연히 이제 효율 증가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예, 굉장히 불균일한 그런 그 유동장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아니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기술과 그런 이제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다른 분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